꽃이 핀다 꽃보다 중년. 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중장년 이모작 프로젝트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이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장년층 관련한 재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인생 이모작,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오늘 함께할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TT 김유석 대표님과 또 무역협회 일자리 희망센터 김미진 선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재취업 관련된 뉴스를 전하는 시간, 재취업 핫클릭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중장년층 구직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조영주 캐스터가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핫한 뉴스들 준비했다고 하네요. 전해주시죠. 네, 재취업 핫클릭 시간입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관련한 발빠른 소식과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통계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55세에서 79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요. 취업하고 싶은가라는 물음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거의 60%에 해당하는 이 59.9%가 난 아직 일을 더 하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관해서 또 물었더니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54.8%의 응답자가 이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많은 36.9%를 차지한 항목은요.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 나는 아직 일하는 뿌듯함을 원한다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무료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다소 움직임과 활력 넘치는 생활을 원한다는 의미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도 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10명 중 6명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거나 또 일하는 뿌듯함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오늘의 통계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영주 캐스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현장에 계시는 두 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희석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통계 보니까 이제 10명 중 6명이 취업 희망한다고 돼 있지만 네. 사실은 좀 이렇게 느낌상은 또는 실제로 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거의 다가 그렇죠. 사실은 더 많을 것 희망하고 같아요. 있는데 네. 아마도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통계는 이렇게 잡혔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거 이제 뭐 논외로 하더라도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요즘의 추세 중에 하나가 본인의 어떤 20년, 30년의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하려는 분도 뭐 당연히 많지만 네. 분야를 완전히 바꾸려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서 제가 놀랄 때가 좀 가끔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제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는 문화 콘텐츠 개발 쪽인데 당연히 20대, 30대에게 뭐 인기는 이제 그 직종이죠. 근데 그렇죠. 어떨 때는 이제 50대 분도 원서를 내시고 네. 이렇게 응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이가 드셔서 이쪽 일을 안 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분야가 너무 재밌어서 혹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길을 가르쳐 준다면 몇 년이라도 배워서 응모를 하겠다라는 분도 실제로 있었고 네. 또 이제 세월이 또 이제 가면서 바뀌는 시대상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들 있죠. 네. 세터민 뭐죠? 북한 일탈 네, 북한 일탈 주민들, 이탈 주민들. 네. 그분들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네. 북한에서 이제 이탈하신 주민들은 영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요즘 세상에 영어를 못하면은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의 경험도 이제 접하면서 세상이 좀 많이 흘러가고 변하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김미진 선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좀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을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기 퇴직이 되게 이제 네. 생겼잖아요. 54세에 이제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일찍 퇴직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준비 없는 은퇴가 또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이제 좀 부족한 은퇴 준비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네. 예.
아직은 또 젊고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자신의 전문성을 이제 희망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을 때 많지만 또 없을 때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일을 할 의지는 있는데 일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희망퇴직이라든지 정년이 닥치게 되면 그 상실감이 크겠죠? 네, 불안하겠죠. 경제적인 면도 그런데요. 그래서 더욱더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중장년 재취업 관련 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성공적인 중장년 재취업 성공 비법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로요. 이 가족들에게 구직하고 있음을 고백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의 도움을 청해라. 세 번째, 자존심을 버려라. 네 번째, 적극적으로 배워라. 다섯 번째는 과거를 잊어라. 네. 여섯 번째, 소득의 적고 많음을 생각하지 마라. 일곱 번째로는요, 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인데요, 체력을 키워랍니다. 자, 역시나 이 마인드 컨트롤이고 또 이 가장 중요한 면은 마음 편한 구직의 첫걸음은 가족과의 소통이 아닐까. 그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런 8가지 비법이었는데요. 중장년 여러분들의 재취업 이 기회에 많이들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성공적인 재취업 관련 팁이었습니다. 예. 자,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핫뉴스 조영주 캐스터가 잘 전해주셨는데요. 매주 더 반가운 소식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분명 젊은 구직자와는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톡톡 재취업 시간인데요. 자, 중장년 재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가장 어려워한다는 그 이력서 작성법, 면접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년층이 이력서를 작성할 때 아무래도 그 젊은 층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김선님은. 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네. 무기를 지참해야 되죠. 그럼요. 그래서 구직자분들이 채용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이력서입니다. 네. 네, 이력서를 어떻게 나의 경력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하는 것이 이게 나의 첫 세일즈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를 토대로 1차적으로는 판별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또 되게 짧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잘 이제 강조를 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사실 경력 사항이라든가 직무에 관련한 경험이 되게 부족합니다. 네. 그런 거에 반면에 사실 중장년층은 20년 가까이에 이제 이 경력 사항을 이력서에 다 녹여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작성하시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 네. 되게 막막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작성하신 경험이 보통은 10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력서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무기라고 비유를 해주신 거 보면 그만큼 이력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실 맞습니다. 텐데요. 기업이 원하는 그 요구 조건을 잘 파악해서 이력서를 쓰는 게 아주 중요할 텐데, 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체크도 해보고 네. 또 여러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검색하면서 봤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춘천 남이섬의 강우현 사장 이야기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네. 어떤 거예요? 뭐냐면은 그분께서 이제 원래 전직이 동화 작가였거든요. 동화. 네, 동화 네. 작가. 그러니까 강우현 사장이 지금은 이제 남이섬에 그 운영하는 이제 총 책임자 오, 네. 사장님이시지만 경영이라는 걸 전혀 모르셨던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남이섬의 주인 되시는 오너가 사장을 공모한다는 이제 그 공모를 이제 그 공지를 띄웠는데 굉장히 그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응모를 하셨대요. 그랬겠죠. 뭐 전직 국회의원이라든가 예. 전직 의원이라든가 뭐 대기업의 임원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력서를 냈을 텐데 본인은 동화 작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직 동화 작가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서류 전형을 통과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20,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그 인맥을 구축했느냐가 중요한데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동화 작가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실을 강우현 사장이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딱 하나였죠. 서류 전형에서 통과해서 면접에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네. 이 서류 전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근데 일단 통과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서류 전형이라는 게 그 포맷이 다 정해져 있고 맞아요. 자유 형식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딱 틀이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내용도 분량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분이 생각하셨던 것은 그가 튈 수 있는 딱 하나가 뭐였냐? 희망 연봉 칸이었대요. 아, 예. 네, 희망 연봉. 아,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 희망 연봉에다가 네. 무려 100원을 적어냅니다. 100원. 네. 100원. 네, 나를 사장으로 뽑아주면 이제 100원 받겠다는 거죠. 1년 동안. 네. 그래서 그렇게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그게 뭐냐면 문장을 잘 쓴다든가 뭐 무슨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내용을 기술한다든가 이런 거 다 도외시하고 그냥 그 희망 연봉 칸에다 100원이라고 적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니 근데 적었죠. 확실히 눈에 띄었겠네요. 네, 이력서 그러니까- 자체가. 네, 그러니까 입장을 성공했어요. 바꿔놓고 생각해도 예. 안 뽑을 수 없을 것 약간 같아요. 정신병자 아닌가? 아니, 미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100원을 적어냈을까? 그러니까요. 장난하나? 이 사람 한번 얼굴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현실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희망 연봉칸을 활용해서 지금은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기적을 나타낸 되게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들어옵니다. 아, 네. 재밌네요. 네. 아무래도 그 동화 작가였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쓰지 그러게요. 않았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선임 님도 이런 사례들 좀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동화 같은 이런 네. 사례였다면 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이력서를 작성을 하는데 네. 있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38년 동안 이제 공직자 생활을 하시고 60세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관리 쪽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셨었고 이분의 이제 저희 센터에 오셨을 때는 네. 경력 목표가 주요원, 건물 관리, 아. 예, 그다음에 주차 요원 이런 쪽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도약이라고 이제 재취업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그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력서 이제 클리닉을 하는데 이분이 38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네. 순환 보직을 계속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요원이나 건물 관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기엔 너무 아까운 경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임님께서 판단하셨을 네. 때.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경력이셨고 그래서 조금 쓰셨던 경력에 제가 조금 클리닉을 하고 좀 수정을 해서 네. 관리 분야 쪽에 이제 시설과 좀 연결된 부분으로 좀 저희가 이제 이력서를 수정한 다음에 네. 일단 그러면 관련 분야 쪽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이제 채용 기업을 좀 찾아서 네.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이제 뭐 기관에 이제 요양기관에 이제 마침 채용 공고가 있어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어요. 네. 예, 지금은 7월 달에 이제 채용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제 기업도 만족을 하고 구직자님도 이제 경력 목표와 다르게 본인의 경력을 살려서 채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뿌듯하셨겠어요. 네, 이럴 때가 가장 제가 일할 때 행복함이죠. 그렇죠. 자, 아무래도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좀 포인트를 살려서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그냥 이력을 적어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력서를 작성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짚어주세요. 저희 지금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오픈잡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워크넷이라든가 자코리아라든가 뭐 사람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력사항을 입력해 놓고 이제 본인이 희망하시는 직무가 이렇게 나오면은 클릭만 하면 그냥 지원서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몇 군데 지원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50군데 지원했다고 하고 뭐 100군데 지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접근이 쉬우니까요. 네, 클릭만 하시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정말 기업에 맞는 이렇게 이제 좀 이력서를 좀 작성을 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 써놓으신 걸 가지고 이제 하시다 지원을 보면 여러 군데 하게 되는 그리고 거죠.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자꾸 이제 좀 좌절하시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50번 이력서 지원을 하셨는데 저희 쪽에 와서 클리닉을 다시 받고 좀 직무에 적합한 곳에 지원을 하시게 돼서 서류 합격되시는 확률도 좀 많이 높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원하는 거에 맞게끔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네. 이미 작성된 걸 가지고 뿌린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실패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력서에 그 잦은 이직 경험을 쓰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안 좋다면서요? 네, 또한 잦은 이력은 기업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보통 중장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위기라든가 IMF를 겪으시면서 네네. 이제 그 퇴직하시고 나서 중소기업에 이제 근무하시고 경영상의 악화로 이제 퇴직을 몇 번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서 대기업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 4번에서 5번 정도 평균적으로 이직을 경험을 하시게 되세요. 네. 그래서 나이가 한 50 정도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직을 이제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네. 다 쓰시는 것보다는 핵심 기업에 맞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력서 작성했을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 오타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타. 네. 오타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봐주시면 빈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면은 이제 좀 삭제라든가 해서 좀 내용이 꽉 차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요새 이렇게 쓰는 줄임말. 줄임말, 네. 줄임말을 가끔은 쓰세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만 쓰면 안 되죠. 네, 이제 성인들은 약간 이제 그 줄임말을 이렇게 쓰시기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이력서 클리닉을 하다 보면 보통은 전문 용어를 이제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고 외래 영어가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도 같은 입장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쓰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은 쓰시되 옆에다가 좀 해석을 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중장년층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그분들의 경력, 경험, 연륜 이런 걸 높이 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력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하면 좋잖아요. 네. 물론 이제 중요하고요. 20대 신입사원과 다르게 그 중장년층에게는 필요한 것이 스펙이 그 무엇보다 이제 인맥 관계이죠. 스펙보다는 인맥. 네네. 네. 왜냐하면은 40대, 50대, 60대 뭐 이렇게 취업했는데 뭐 일선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죠. 네. 주로 이제 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관리를 하거나 맞아요. 영업 쪽으로 이제 도와주거나 예. 아니면 영업 관리를 하거나 이런 쪽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마디 어떻게 전화 한 통화에서 뭔가 이렇게 막힌 것을 풀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사실 회사에서 많이 원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영어를 어떻게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술보다는 어떤 뭐 토익 몇 점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그 저의 그 살아온 그 경험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의 인맥관계 구축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짤막하게 인상적으로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지금 드리고 있냐면은 이런 쭉 이제 여러 소재들 가운데 강우현 사장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넣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은 강우현 사장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맥 예.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랬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인맥이 약한 그 경력자라든가 많이 계실 그렇죠?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맥이 내가 쌓는 게 별로 없다는 것에 자포자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네. 이 강우현 사장의 사례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뭔가 좀 용기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포인트를 좀 짚어드린다면 그 강우현 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원을 써낸
써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100원을 써내는 가장 큰 목적은 그게 문장이 아니라 그냥 100원이라는 짤막한 표현이었죠. 어휘죠. 그렇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어휘의 목적은 뭐냐? 바로 면접 때 불려가길 원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궁금증 유발. 그렇죠. 궁금증 유발. 그러니까 가장 저는 못 썼다고 생각하는 이력서가 면접에 부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하는 이력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육하 원칙이나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문장을 쓴다 하더라도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이력서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저 스스로도 그렇게 걸러낸 적이 많고. 근데 엉성하게는 썼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사람을 불러서 면접 때 한번 다시 체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게 어떤 그 뭔가 그 묘한 어떤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중년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은 네. 그 여러 가지 항목에 많은 양의 분량을 써내려가는 것 중에 과연 나를 부를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네네. 어떤 항목 하나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자기 삶의 내용을 기술하는 긴 문장이 됐든 짤막한 희망 연봉이 됐든 네.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뭔가 자기의 소신 있는 판단에 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렇게 어필하는 방법. 이것이 저는 이력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제가 해요. 지금 상당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중장년 재취업뿐만 아니라 제 또래 이런 젊은 취준생들에게도 정말 굉장히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력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전략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네. 아무래도 좀 그 관문을 뚫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대가 바뀌면서 기업들도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원하는 시대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해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인재상 분석 보고서 대한상공회에서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네. 과거 기업은 신기술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했으나 네. 최신 글로벌 같은 이제 성장에서는 내수 침체를 겪으면서 전문 인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2008년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창의력, 예. 2순위가 전문성, 3순위가 도전정신, 4순위 도덕성이었다면 네. 2013년에는 1순위가 도전정신, 2순위가 주인의식, 3순위가 전문성, 4순위가 창의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도전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네요, 요즘에는. 네, 요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변화가 있었나요? 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업은 도전 정신을 92% 정도로 손꼽는 반면에 금융업은 전문성을 90.5%, 도매업은 주인의식을 90.9%, 건설업은 도전 정신, 도덕성, 주인의식 세 가지 모두를 80% 넘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 김유석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시대적으로 정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항목인데요. 저도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이 네. 특히나 젊은 직원들한테 도전 정신이 좀 굉장히 박약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운동권이다, 학생 운동이다, 그다음에 역사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청년들, 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나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 정신이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정신이 많이 희박해지고 평균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일을 주면 다 잘해요. 근데 뭔가를 만들어내라 하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시하거나 뭔가 틀을 맞춰주고 그 안에 넣으면 네. 왜냐하면 그 지금 교육이 그런 걸 잘하게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무지에 던져줬을 때는 네.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예전보다 굉장히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토익 점수도 높고 뭐 스펙도 굉장히 우월하지만 예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그 도전 정신이 네. 기업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가. 근데 네. 이것이 바로 중장년층에게도 예전과 다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잘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장년 재취업자들이 이력서라든지 경력 기술서를 작성해야 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김유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작성을 할 때
제가 중장년층 거를 이제 몇 번은 본 적이 있는데 네. 참 문장을 못 쓰세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많으시다고 사회 경력이 많으시다고 문장을 잘 쓰는 건 정말 아니더라. 네. 그러니까 나이와 문장 능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훨씬 더 영리하게 네. 아주 잘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장년층에게 이력서 쓰실 때 팁이라고 한다면 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만큼 문장을 쓰시려는 욕심을 버리시고 사실은 그거는 힘들어요. 네. 오히려 그냥 현실적으로 소박한 진심을 담아 쓰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간결하게. 그렇죠. 간결하게. 네. 그리고 내 소박한 진심이 무엇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그 짤막한 문장 하나가 면접관들을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력기술서에는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써 내려갈 때 문장을 이제 만연체로 쓰는 또 그런 것보다는 짤막하게 쓰는 것. 그다음에 요약 중심 그리고 쉼표가 들어가는 문장은 별로 안 좋죠. 네. 무엇은 무엇입니다. 길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쉼표가 들어가는 그런 문장 또는 접속사가 들어간다는 네. 거. 이런 것보다는 짤막짤막하게 문장을 끊어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이나 취지나 포부를 이제 작성하는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첫 번째 문장은요. 이 형식, 영어로 말하면 이 형식 문장이 제일 좋아요. 예. 야, 오랜만에 한번 뭐는 뭐다. 네. 그렇죠. 주어 동사 동사. 네. 주격보. 그렇죠. 네. 주어 동사 주격보. 네. 뭐는 뭐다. 예를 들면 MBC에서 하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음악 프로그램이죠. 나는 가수다. 네. 나는 가수다. 예, 나는 가수다라는 그 제목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렇죠. 그 강렬한 이유가 바로 이 형식의 힘이죠. 아. 예, 나는 뭐뭐다라는 거.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뭐죠? 굉장히 많은 양의 이력서를 읽어 나가는 면접관 또는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네. 그 한 문장의 힘으로 눈을 휘어잡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것을 빼놓을 확률이 별로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첫 문장을 강력한 이형식 문장을 씀으로써 사람의 그 심사관의 눈을 빼앗는 뭐 그런 이제 요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니 해도 저도 취업 전선에 있었고 취준생이었지만 가장 궁금한 게 그 네. 뽑는 분들 인사 담당자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과연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나에겐 어떤 궁금함을 끌어내고 싶으신지 그게 궁금한데요. 우리 김희정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이 인사 담당자분들의 마음 어떤 걸 원하실까요? 정말 궁금해요. 네. 인사 담당자들과도 또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중장년 이 구직자분들이 네. 사실 인사 담당자의 역할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를 쓰실 때는 네. 부족해요. 그래서 이력서 쓰실 때는 좀 인사 담당자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역지사지가 좀 되셔서 좀 무엇이 궁금할까, 나에게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지 네. 좀 이런 부분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기업에서는 이분이 오셨을 때 중요한 건 매출을 얼마나 올려줄 것인가, 우리 회사에 돈을 얼마나 벌게 해주실 그렇죠. 건가. 네. 예,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고, 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거를 수치화로 인사 담당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에게 잘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이력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첫 문장이 강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문장으로 일단 눈길을 사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간에 해왔던 경력들을 좀 자세하게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것도 능력일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경험들을 높이 산다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력서 항목이라든지 자기소개서 같은 부분에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력서를 쓰는데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력서 항목을 또 이렇게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경력사항이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뭐 성취 업적들이 있는데 네. 이력서를 볼 때 가장 뭘 먼저 보시나요? 저희 MC님이나 캐스터분. 영주 씨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사진 아닐까요? 사진. 요즘에는 그 이미지나 인상을 가장 많이 보시던데요. 네. 맞아요. 사진이 그쵸? 정말 중요하죠. 네. 저희 사진 정말 많이 찍었잖아요. 열심히 찍었죠. 네, 공 사진에 가장 많이 보여주는 들었죠.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다가 간혹
실물 맞냐, 누구세요?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해요. 사실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중장년 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진 찍는 걸 싫어하십니다. 맞아요. 네, 저희 엄마도 이제 네. 저희가 어저께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세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면 맞아요. 자신이 이제, 없어지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늙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력서 사진이 가장 우리가 이력을 할 때, 이력서를 제출할 때 이력서 사진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력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젊고 나이가 들었는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첫인상? 뭐 좋은 이미지를 네, 좀 이미지 어필할 수 인상? 있는 수단으로서 좀 네.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보통 그 이제 이력서를 이제 저희가 받아보면은 네. 네, 이렇게 염색이 안 된 머리라든가 넥타이 하지 단정한. 않는 이런 사진들을 보내고 아니면 뭐 측면 사진을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세요. 오, 네. 근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분의 인상이라든가 이 직무와 좀 적합한 신뢰 있는 이미지, 인상을 네.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단정한 이미지 사진을 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시나 사례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재밌었던 사례들 같은 거 없나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교육 신청하실 때, 저희 쪽에 교육 신청하실 때 저희가 이력서 사진처럼 양식이 있는데 사진을 붙이실 수 있게 해요. 네. 거기에 이제 셀카로 찍어서 급하시니까 셀카로 찍어서 보내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제도약 교육에 참여를 하시게 됐고 제가 이제 오셨더라고요. 근데 정장을 입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디카로 찍었습니다. 예. 디카로 다시 찍고 찍으신 거예요? 네, 그 셀카로 찍으셨는데 이분이 이력서 사진을 언제 찍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디카로 찍어놓고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거기에 붙여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물론 포토샵이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셀카보다는 나아서 훨씬 그렇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진이 그분이 이제 저희가 매칭을 해드릴 때 지원할 때 또 그 사진이 마침 들어가게 되고 또 채용과도 연결된 이런 사진이어서 네. 좀 사진의 중요성을 제가 그때 한번 또 느낄 수 있었고 사진이 정말 잘 정리된 게 아니라 좋은 인상, 깔끔한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거 기업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거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기업에서는 네. 김효석 대표님도 사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나 여성들은 이미 사진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네. 네. 여성들한테 별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남성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네. 그 지원서의 사진을 보는 순간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생겼다가 아니라 예. 이렇게 아무런 표정이 없으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표정 그대로 찍혀 있고 이렇게 보통은 왜 대통령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어깨를 비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앞을 보고 찍는 사진이 굉장히 도발적이거든요. 직접 보여주시니까 너무 네, 재밌는데요? 이렇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렇게. 네네. 근데 그런 그 무표정에 이렇고 찍는 이런 양복 사진은 정말 금물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서라도 네. 살짝 웃으시고 어깨를 비틀고 이렇게 대통령 사진 찍듯이 그렇게 좋은 팁인데요? 찍는 모습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네. 문제가 아니라 좀 호감 가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네.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력서를 작성할 때 그 어떤 항목보다 사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기소개서 작성법 좀 알아볼게요.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써야 될까요? 이력서를 저희 작성하실 때 아무래도 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력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진을 하고 나서 저희가 또 아이템이라든가 기업에서 보는 것들 이제 아이템이라든가 정말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정말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고 구체적인 성과를 어떻게 내셨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경력 같은 거요? 네. 네. 이거를 더 한 번 더 자기소개서에 어필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지는 않으시긴 하나 이력서에 내가 다 전달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부각화해서 글로써 전달하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력서에 꼭 들어가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성장 배경이나 뭐 성격의 장단점, 뭐 동기, 포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작성하는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성장 배경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을 단순하게 기술하지 마시고, 네. 그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역량을 쌓기까지 연계가 되어 있던 부분을 기술하시고 가족 관계, 뭐 긍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뭐 성격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분야에 부합되는 성격의 특성이라든가 경력상 지원하는 분야에 요구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전문성과 지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교육이라든가 자격증을 땄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지원 동기인데요. 지원 분야와 회사에 대해서 나의 적합성을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사전에 꼼꼼히 파악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입사 후 포부는 개인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이제 일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네. 열정을 회사에 잘 전달해야 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잘 전달됐을 때 신뢰감을 줄 수가 있고요. 맞아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 입사 후보부 같은 부분은 이 신입 사원들보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회사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해야 되는 그런 열정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회사의 비전을 보고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그만큼 먼저 많이. 들어가서 보고 알고 아이템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회사의 연역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하는데 나의 그 직무와 네. 나의 역량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과거에 이 했던 역량이라든가 직무를 한번 개요를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그 내용을 개요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가 새로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과의 연계성을 좀 네. 매칭을 해서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네. 조금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 이 기업에 대한 애정도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김윤석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항목들이나 이 입사 후 포부 어떤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포부나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이제 그 보충할 것이 있는데 네, 뭐냐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력서 작성 단계와 면접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거 따로따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력서 통과하면 그때 가서 면접 준비하지. 근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붙으려면 이력서와 면접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고 그러기 네. 위해서 필요한 이력서의 항목 중에 하나가 네. 면접 때 나를 부르면 당연히 첫 번째 물어볼 만한 질문거리를 밑밥을 던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 작전대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우현 사장 얘기를 또 진행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분절분절 따로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궁금해요. 재미난 것은 강우현 사장이 100원이라고 100원이라고 썼던 이유는 네. 면접 때 나를 부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통했습니다. 예. 그래서 열 몇 명의 사람을 불러서 뭐 절반 이상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 네. 이력서에서 떨어뜨리고 최종으로 이제 불렀는데 와. 그 안에 당당하게 포함이 됐는데 재미난 건 불러서 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네. 그거였대요. 왜 혹시 희망 연봉을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아. 왜 100원입니까? 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을까요? 준비가 이미 몰랐을까요? 되신 거죠? 당연히 됐죠. 네. 준비가 됐죠. 따라서 뭐죠? 지피지기면 백전 백전 백승이다. 백승. 상대방이 뭐를 물어볼지 이미 밑밥을 던져놨기 때문에 알고 들어간 강우현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면접관을 상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준비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네, 그쵸? 아까부터. 예. 볼까요? 그쵸? 도대체 예.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제가 써낸 100원은 정확히 맞습니다. 만약에 이 보잘것없는 저를 남이섬의 사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1년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이섬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그 네. 대가로는 딱 100원만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다만 1년 후에 네. 연봉은 1년 체계 아닙니까? 매년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저의 성과가 마음에 드셔서 재계약을 하실 요량이 있으시다면 네. 그때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됩니다. 와. 이 전략이었죠. 뭔가 예. 포부도 내비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신, 어떤 포부, 네. 그다음에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 것들을 보여요. 뭐 네. 사성 장군의 그 면접자도 왔었을 텐데 그 사람들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그 오너의 마음을 흔들어놨던. 맞아요. 전설 근데 역시 대신하네요. 예, 전설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장 자리에 앉아서 네. 한 10만 명, 1년에 한 10만 명 오던 곳을 지금 한 350만여 명?
이렇게 오는 기적적인 섬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우현 사장한테 어떤 그 똥배짱, 뭐 구라 예. 이런 거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예, 구라라고 하죠. 비방용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소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 간절함, 전략. 네, 전략 네. 이런 것들을 나에 맞춰서 어떻게 꾸려야 되는가. 네, 우리가 네. 강우현 사장을 그대로 본다면 네. 이거는 되게 창피한 거죠. 나도 그럼 희망연봉에다 100원 쓰겠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이제 보면서 예. 나의 입장에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이게 네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은 연봉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궁금한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엄청난 연봉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격의 장단점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려우면서도 또 잘 공략을 하면 네.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또 작성하실 때 성격의 장단점을 또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요. 네. 그냥 좋은 성격입니다. 그냥 잘합니다. 나는 그냥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직무 수행에 있어서 관련되게. 조금 네. 특성이 있는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조직 현장에서 뭐 융통성과 적응력이 좀 뛰어난다든가 아니면 내가 끈기나 뭐 인내력, 그 다음에 창의적이나 뭐 이제 계획과 조직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설득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연계성을 좀 언급해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소서를 쓸 때 성취 업적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비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되게 잘 어려운 들어야겠네요. 이야기들만 네, 하고 있는데 사실 20년의 경력을 한 번에 뭔가 서술형으로 풀어낸다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스타 기법이라든지 파 기법이라든지 이런 공식이 있는데 예. 네, 몇 번 이제 기법에 이제 응대해서 이제 대응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피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피. 예, 네. 상황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이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묘사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업무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거고요. 네. A라는 거는 액션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 문제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고 어떻게 움직여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네. 네, 그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R이요. 네. 네. 그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성과를 이제 적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끼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직에서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네. 예,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례로 보면 예. 고객 서비스 훈련 프로그램 뭐 기획을 하고 운영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문제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5개 과정을 8개 지점으로 내가 시행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6개월 이내에 불편 신고를 뭐 22개 정도로 네. 이제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행동한 거고 고객 만족 향상에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어떤 결과 이런 거를 간단하게 수치적으로 나타내는데 좀 알기 쉽고 간단 명료하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좀 어렵죠. PAR 기법에서 어떻게 보면 틀이 있다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 김윤석 대표님 어떠세요? 이런 네. 틀이 있다는 거, 뭐 기법이 있다는 거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열정이나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을 더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하나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PAR 기법 당연히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좋죠. 근데 네. 사실 이거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머릿속에 있는데 손끝에서 안 나온다. 맞아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론과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그걸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쉬운 에피소드 겁니다. 중심으로 풀어내면 아무래도 그렇죠. 재밌고 그렇죠. 예. 얘기하기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이렇게 프라블럼, 리절트, 뭐 액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네. 네.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에피소드에 담길 수 있는 하나를 생각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어보는 그 심사위원 또는 면접관 또는 그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렇죠. 또 이 사람의 이 에피소드 일화를 통해서 네. 이 사람의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인식시킬 수 있다면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의 노고를 아주 뭐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주의할 점은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 또 진심을 담아서 써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재취업 구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도전 재취업 코너입니다. 네. 자, 이번 코너는 조영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구직자를 위한 알찬 정보 전해주시죠. 네, 도전 재취업입니다. 이 중장년층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 양산 공장에서 보안 사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보안, 경비, 경호, 서비스직을 맡으실 남자분이시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40세에서 60세, 특히 50세 이상의 장년분들도 채용한다고 하네요. 좋은 소식이죠? 보안 관련 업종에 계셨던 경험자이시거나 군필자, 이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우대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규직이라는 점, 또 24시간 근무 기준 월 145만 원의 급여 조건인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내 직원 식당에서요. 조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정규직의 형태고요. 1년 이상 일하실 분이시라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 조건에 월급은 185만 원인데요.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방이나 급식 관련 또는 음식점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우대해드린다고 하네요. 4대 보험의 혜택과 퇴직금도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원해보세요. 경기 부청시 원미구 엔젤 간병인 협회에서 간병인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여자분을 찾고 있는데요.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 월 210만 원의 임금 조건입니다. 근무 임방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연락처 참고하셔서 채용에 지원해보세요. 이번에는 해외 취업 소식입니다. 태광실업에서 베트남과 중국에서 근무하실 공무 및 설비 경력자를 모집하는데요. 전문대졸 이상, 관련 설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이 전기기사 등 관련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가 가능하신 분도 우대해드린다고 합니다. 또 해외 취업인 만큼 이 해당 나라 근무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어야겠죠? 정규직 채용권입니다. 지원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온라인 지원하셔야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홈페이지 주소를 잘 참고해주세요. 아진통상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이 봉제 생산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아진통상은 숙녀복을 임가공하는 업체인데요. 이 개성에서 체류하시면서 의류재단에서 완성까지 이 전반적인 봉제 생산 관리 업무를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월 250만 원의 정규직 급여 조건이고요. 학력은 무관하며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자격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체류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체류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알려드린 구인 소식 외에도요. 더 많은 정보들이 작년 일자리 희망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구인 정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장년 재취업 관련 알찬 정보였습니다. 네, 작년 일자리 희망넷을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출연하셨는데요.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김미진 선임위원님 어떠셨나요? 네, 중장년 일자리에 관련해서 좀 많은 정보들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이력서 작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아직 많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부족하시면 저희 센터로 방문해 주십사. 네, 더 많은 도움을 싶고요. 네, 더 줄 도움을 수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싶었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이제 그 쉬운 그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그 K-팝 스타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K-팝 스타요. 너무 좋아요. 그 예. 시즌이 지금 몇 번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방송분을 좀 골라보시면 야,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때 아십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세 분이 나오시죠. 네. 뭐 박진영, 뭐 양현석 네. 뭐 이런 분들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기다렸던 그 뭐죠? 그 후보자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전혀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심사 서류만 보고서 네. 이 사람 나오면 내가 이거 꼭 물어봐야지라고 별렀던 분들이 꼭 나오면 네. 박진영이나 양현석 씨가 하는 말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과연 우리는 그렇게 이력서를 쓰고 있는가? 아, 그렇게 그러니까 하게끔 만들고 그렇죠. 있는가? 네. 기다리는 면접관. 그리고 이 사람이 꼭 나와서 내가 이거 물어보고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신다면 네.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죠. 네, 네. 중장년층이 오랜만 몇십만 년 만에 이력서를 쓰시는 상황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런 즐거운 프로그램 보시면서 네. 아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팁을 얻는 거죠. 내 입장에선 예.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신다면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분명히 네.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은 뽑고 싶고 묻고 네. 싶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YTD 김유석 대표 그리고 무역협회 일자리 희망센터 김미진 선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중장년 재취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분명 젊은 층과는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은 경력과 연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장점이 될 테니까요. 긍정적으로 취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고 싶어하는 중장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